2024년 12월의 추운 밤, 헝가리 국립도서관의 깊은 곳에서 뜻밖의 발견이 이루어졌다. 잊혀진 서가와 세월에 덮인 고문서들 사이에서 봉인된 문서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다. 100년 넘게 감춰져 있던 그 내용은 한국과 헝가리의 학자들에게 충격을 주었으며 역사의 흐름을 바꿀 수도 있는 잊혀진 예언을 세상에 드러냈다. 이 발견의 주인공은 한국의 저명한 동양철학 전문가 이강호 교수였다. 그는 지식을 탐구하는 과정에서 부다페스트로 향했고 서구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았으나 한국과 신비로운 연관성을 가진 인물에 대한 미공개 문서를 연구하도록 초청받았다. 그러던 중 그는 100년 넘게 손길이 닿지 않은 채 남아있던 한 문서를 발견했고 그 속에는 마치 현대를 예견한 듯한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야기의 중심에는 1862년생 헝가리의 신비로운 성직자가 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초자연적인 능력을 보였으며 놀라운 정확도로 미래를 예측할 수 있었다. 그의 명성은 세계 각국의 지도자들에게까지 알려졌고 인도의 초대 총리와 일본의 천황도 그를 존경했다. 그러나 그의 운명은 동방으로 향하는 여정 속에서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흐르게 된다. 그가 한국을 방문했을 때 오도인이라 불리는 전설적인 현인을 만났다. 이 만남은 그가 시간과 운명에 대한 이해를 완전히 새롭게 하도록 만들었으며 그는 음양의 조화, 우주의 순환, 그리고 고대 동양의 지혜를 깊이 탐구하기 시작했다. 이후 그의 예언들은 서양 점성술과 중국식 역법을 결합하여 더욱 정밀하고도 불길한 전망을 담게 되었다. 1902년 그는 대한제국의 황제를 아련하고 의미심장한 경고를 남겼다. 남쪽이 한국에게 위협이 될 것입니다. 떠오르는 태양이 이 땅을 삼키고 대륙으로 진격할 것입니다. 3년 후 일본은 조약을 강요하며 한국을 식민 지배 아래 두었고 암울한 시대가 시작되었다. 그는 이 비극이 현실이 되는 것을 지켜보았지만 그는 또한 먼 미래에 대해 예언을 남겼다. 그것은 한국이 뜻밖의 방식으로 다시 부상할 것이라는 메시지였다. 잃어버린 필사본이 마지막 장에는 단 하나의 연도가 강조되어 있었다. 2025년 그 해는 한국이 세계의 중심으로 떠오르는 새로운 주기의 시작을 의미했다. 예언에 따르면 이 시기에는 극단적인 기후변화, 정치적 불안정, 그리고 전 세계적인 변혁이 이어질 것이며 이러한 격동의 7년이 지난 2032년까지 지속된다고 기록되어 있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 황금의 기운을 지닌 한 지도자가 등장하여 한국을 운명의 길로 이끌 것이라 했다. 그러나 예언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는 한국의 도약을 방해할 두 가지 세력이 나타날 것이라 경고했다. 하나는 붉은 말, 다른 하나는 검은 뱀. 이들은 한국의 운명을 가로막는 숨겨진 위협을 상징하며 그 정체가 이념적인 것인지 자연적인 것인지 혹은 영적인 것인지 명확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글에는 세기를 초월하는 무게가 담겨 있었다. 보이 페테르의 잃어버린 예언이 마침내 드러났다. 한 세기 전에 쓰인 그의 말들은 불길한 방식으로 현재와 공명하고 있다. 이강호 교수의 발견은 세대에 걸쳐 묻혀있던 미스터리를 다시 열어젖히며 미래를 결정할 수도 있는 질문들을 던지고 있다. 이강호 교수의 발견은 단순한 고고학적 발견이 아니었다. 그것은 시간을 초월한 경고를 해독하라는 부름이었다. 보이 페테르의 문서 속에서 하나하나의 단어는 숨겨진 의미를 품고 있었고 마치 이 메시지가 지금 이 순간을 위해 봉인되었다가 드러난 것처럼 보였다. 바래진 잉크로 쓰인 예언들은 격변의 시기를 이야기했다. 낡은 구조들이 무너지고 새로운 질서가 자리 잡는 변화의 시대. 그 중에서도 유독 눈길을 끄는 구절이 있었다. 그는 한국이 운명의 길에 도달하기 전에 혹독한 시련을 겪게 될 것이라 예언했다. 그것은 징후를 읽을 수 있는, 자만이 대비할 수 있는 전환의 시간이 될 것이었다. 보이 페테르는 미래를 단 하나의 고정된 길로 보지 않았다. 그는 역사가 반복되는 주기 속에서 나선형으로 발전한다고 믿었다. 그의 생각 속에서 한국의 운명은 이미 을사조약이 체결된 순간 결정되었으나 이후의 전개는 사람들이 주어진 패턴을 인식하고 올바른 순간에 행동하느냐에 달려 있었다. 그가 남긴 기록들 속에서 120년이라는 시간 간격을 두고 반복되는 두 개의 역사적 순간이 연결되어 있었다. 1905년 일본이 한국의 권력을 강요하며
역사는 고통과 저항의 길을 걸었다. 그리고 2025년 또 다른 주기가 시작될 것이나 이번에는 다른 결말이 기다리고 있었다. 예언은 7년에 걸친 결정적인 사건들을 묘사하고 있었다. 첫 해에는 기존 질서 속에서 작은 균열이 시작될 것이었다. 세상은 알 수 없는 불안에 휩싸였고 보이지 않는 힘이 배후에서 움직이는 듯한 감각이 퍼져나갈 것이었다. 이후 갑작스러운 변화가 찾아와 사회의 토대를 뒤흔들 것이었다. 보이 페테르는 2027년을 전환점으로 보았다. 예기치 못한 사건이 연쇄적인 반응을 일으킬 것이며 그는 하늘에서 불길이 떨어지고 땅이 불에 휩싸이며 빛이 일시적으로 사라질 것이라 묘사했다. 이 어둠은 단순한 물리적 재난이 아니라 혼란과 불확실성의 시대를 상징하는 것이었다. 사람들은 누구도 믿을 수 없게 될 것이었다. 그러나 혼돈 속에서 마침내 기다려온 지도자가 등장할 것이었다. 그는 별들이 예고한 운명을 타고난 자였으며 자연의 주기 속에 그의 기운이 반영되어 있었다. 그는 황금의 힘과 대지의 강인함을 함께 지닌 존재로 단단하면서도 자애로운 균형을 갖춘 인물이었다. 그의 등장은 한국의 도약을 의미했지만 그의 길은 결코 평탄하지 않을 것이었다. 그에게 맞서 두 개의 힘이 등장할 것이었다. 보이 페테르는 그것을 붉은 말과 검은 뱀이라 묘사했다. 붉은 말은 동쪽에서 오며 모든 것을 파괴하고 새로운 질서를 세우려는 강렬한 변혁의 힘이었다. 반면 검은 뱀은 북쪽에서 태어나 사람들의 마음을 독으로 물들였다. 그것은 직접적인 공격을 가하지 않으나 의심과 불신을 퍼뜨려 사람들을 무너뜨릴 것이었다. 보이 페테르는 한국이 운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위협을 반드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만약 붉은 말이 자유롭게 달릴 수 있도록 방치한다면 파괴는 순식간에 찾아올 것이었다. 반대로 검은 뱀의 속임수에 빠진다면 한국은 천천히 힘을 잃고 결국 정체성을 잃게 될 것이었다. 그러나 그의 예언은 단순한 경고에 그치지 않았다. 그는 희망을 이야기했다. 한국은 단순한 한 나라가 아니라 더 큰 의미를 지닌 존재였다. 과거와 미래가 만나는 땅, 전통과 혁신이 공존하는 곳. 보이 페테르는 한국이 세계를 위한 등대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 보았다. 이강호 교수는 한 줄 한 줄을 읽어나가며 이것이 단순한 학문적 연구가 아님을 깨달았다. 그는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님을 알고 있었다. 120년의 주기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시간의 톱니바퀴였다. 1905년 을사조약이 한국의 운명을 봉인했던 그 순간 이제 현재에서 다시 반향을 일으키고 있었다. 그렇다면 역사가 반복된다면 다음에 벌어질 일은 무엇일까? 보이 페테르는 의심의 여지를 남기지 않았다. 첫 번째 징조는 지평선 너머에서 들려오는 속삭임처럼 다가올 것이었다. 처음에는 눈에 띄지 않는 사소한 사건처럼 보이겠지만 그 안에는 변화의 씨앗이 담겨 있었다. 무언가가 조용히 움직이며 세계의 균형을 뒤흔들 것이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그 속삭임은 메아리가 되어 퍼질 것이었다. 불안한 소문들이 돌고 국가 간의 긴장이 고조되며 세계 질서에 미묘한 균열이 생길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겠지만 멀리 내다보는 이들은 그 흐름을 감지할 것이었다. 이강호 교수는 어깨가 무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보이 페테르가 묘사한 것은 단순한 역사적 사건이 아니었다. 그것은 하나의 각성이었다. 저항 속에서 정체성을 다져온 한국이 이제 새로운 판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맡게 될 운명이었다. 하지만 그 길을 걷기 위해서는 자신을 본래 자리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힘들을 극복해야만 했다. 붉은 말은 이미 달리고 있었다. 보이 페테르는 이 존재가 빠르게 움직이며 변화를 명분으로 파괴를 일으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것은 유혹적인 말로 새 시대를 약속했지만 결과에 대한 고려 없이 오로지 기존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만을 목표로 삼았다. 반면 검은 뱀은 조용히 기어가고 있었다. 그 방식은 전혀 달랐다. 검은 뱀은 즉각적인 공격을 하지 않았다. 대신 사람들의 마음속에 독을 퍼뜨리며 스스로 진실을 의심하게 만들었다. 그것의 무기는 환상이었다. 직접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도 조종하며 사람들 스스로 잘못된 길을 선택하도록 유도했다. 보이 페테르는 이 두 가지 위협 속에서 한국이 반드시 스스로의 길을 찾아야 한다고 적었다. 그러나 어떻게 가능할까?
세상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하는데 올바른 길을 찾는 것이 과연 가능한 것인가? 그는 지평선 위로 불길이 솟아오르는 장면을 묘사했다. 도시와 들판이 불에 타고 불길은 단순히 구조물만이 아니라 인간이 품었던 확신들까지 태워버릴 것이었다. 혼란의 시대. 오랫동안 권력을 쥐고 있던 자들이 서서히 그 지배력을 잃어가는 순간. 그리고 그가 남긴 기록 속에서 더욱 기묘한 문장이 등장했다. 보이페테르는 하늘에서 나타나는 이상현상을 언급했다.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지만 대부분은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할 것이라 했다. 그것은 하나의 신호였다. 변환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빛. 이강호 교수는 이 구절을 반복해서 읽으며 그 의미를 파악하려 했다. 보이페테르가 말한 것은 단순한 천문학적 현상인가? 아니면 특정한 사람들만이 이해할 수 있는 징조인가? 예언은 이어졌다. 혼돈의 시기가 지나간 후 한 지도자가 등장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갑자기 나타나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예정된 운명을 타고난 사람이었다. 그의 탄생은 별들에 의해 기록되었으며 그의 영혼에는 막대한 책임이 새겨져 있었다. 그는 황금과 대지의 기운을 지닌 자, 강인함과 자애로움을 동시에 품은 인물. 그러나 그는 단순히 외부의 적과 맞서는 것이 아니라 내부의 그림자와도 싸워야 했다. 검은 뱀은 그의 귀에 속삭이며 그를 혼란스럽게 만들 것이었고, 붉은 말은 그를 파괴의 광기로 끌어들이려 할 것이었다. 그는 이 두 힘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자신의 길을 지켜야만 했다. 보이페테르는 이 지도자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다. 그가 어디에서 왔으며 어떻게 권력을 쥐게 될 것인지도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그는 이미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었다. 교수의 마음을 불안이 뒤덮었다. 역사의 시계가 예언이 예고한 대로 정확히 움직이고 있었다. 이제부터 펼쳐질 일들은 더 이상 단순한 이론이 아니었다. 그것은 인류를 새롭게 각인할 사건이 될 것이었다. 이강호 교수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예언의 한 줄 한 줄을 되새겼다. 붉은 말은 이미 달리고 있었다. 발전이라는 이름 아래 파괴를 퍼뜨리며 변화라는 미명하에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있었다. 검은 뱀은 조용히 움직였다. 진실을 흐리게 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독으로 물들이며 환상을 심고 있었다. 세상은 겉으로는 그대로였지만 이미 그 위를 그림자가 덮고 있었다. 그리고 보이페테르는 더 큰 사건을 예고했다. 그것은 주기의 변환을 결정짓는 순간이었다. 그는 어느 날 밤 세상의 빛이 사라질 것이라 적었다. 익숙하던 하늘이 낯설게 변하고 어둠이 도시와 바다와 산맥을 집어삼킬 것이었다. 시간은 멈춘 듯 흐르고 대비하지 못한 자들은 두려움에 잠식될 것이었다. 그러나 그것이 파멸의 끝은 아니었다. 그것은 하나의 시험, 새로운 날이 밝기 전 마지막 시련이었다. 긴 밤이 지나고 나면 지평선 너머로 새로운 태양이 떠오를 것이었다. 그것은 단순한 태양이 아니라 되돌릴 수 없는 변화를 의미하는 빛이었다. 보이페테르는 조용한 지진을 예언했다. 그것은 땅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권력의 구조가 무너지는 것이었다. 오랫동안 세상을 뒤에서 움직여온 자들은 더 이상 통제권을 유지할 수 없었다. 숨겨진 비밀들이 드러나고 쌓아온 거짓들이 무너질 것이었다. 인류를 지배해온 체제가 균열을 일으키고 붕괴하기 시작하는 순간이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내용이 이어졌다. 그는 7명의 수호자를 언급했다. 이들은 왕도, 군사 지도자도 아니었다. 그러나 그들은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으며 전환의 시기에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존재하는 자들이었다. 그리고 그들 중 한 사람이 운명을 짊어질 것이었다. 바로 황금의 남자였다. 예언 속 이 인물은 권력을 탐하는 자가 아니었다. 그는 부름을 받게 될 것이었다. 그의 탄생은 별들에 의해 기록되었으며 그의 사명은 이 세상에 오기 전부터 정해져 있었다. 그는 정복자가 아닌 안내자가 될 것이었다. 그의 힘은 무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지혜에서 나오는 것이었다. 그러나 보이페테르는 어두운 경고를 남겼다. 황금의 남자는 자신의 역할을 맡기 전에 큰 위험에 처할 것이었다. 붉은 말은 그를 전쟁으로 끌어들이려 할 것이고 검은 뱀은 그의 귀에 속삭이며 길을 잃게 만들려 할 것이었다. 그가 굴복한다면 모든 것이 무너질 것이었다.
그러나 그가 버텨낸다면 새로운 시대가 시작될 것이었다. 예언에 따르면 한국은 이 변화의 중심이 될 것이었다. 그것은 제국으로서도 군사 강국으로서도 아니었다. 한국은 등대가 될 것이었다. 고통과 저항 속에서 단련된 그들의 영혼은 인류가 가장 어두운 순간을 맞이할 때 길을 밝혀줄 힘을 품고 있었다. 보이페테르는 동쪽의 바람이 남쪽의 바다와 만날 때 위대한 각성이 시작될 것이라 적었다. 그는 예상치 못한 현상을 언급했다. 바다에서 무언가가 올라오며 변화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를 가져올 것이라고 했다. 이강호 교수는 잠시 눈을 감았다. 모든 것이 맞아떨어지고 있었다. 하나씩 예언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다. 세상은 조용한 붕괴의 직전에 있었고 이 흐름을 읽어낸 자들만이 다가올 변화를 대비할 수 있을 것이었다. 이강호 교수는 예언을 다시 읽으며 이전에는 놓쳤던 부분을 깨달았다. 보이페테르는 많은 이들이 오해할 만한 현상을 묘사하고 있었다. 그는 전 세계가 환희에 휩싸이는 순간이 올 것이라 했다. 마치 새로운 황금기가 도래하는 것처럼 인류는 번영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믿게 될 것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오래가지 않을 환상일 뿐이었다. 검은 뱀은 교묘하게 움직이며 안정의 환영을 만들어낼 것이었다. 사람들은 위기가 끝났다고 믿을 것이었다. 혁신적인 기술이 등장하고 불치병을 치료할 방법이 제시되며 자연의 법칙을 뛰어넘는 과학적 발전이 이루어질 것이었다. 그러나 보이페테르는 경고했다. 이 모든 것은 더 거대한 사건의 서막에 불과했다. 마지막 시험이 시작되기 전 인류는 거대한 착각 속에 빠질 것이었다. 그 혼란 속에서 그는 한 인물의 실종을 예언했다. 세계를 충격에 빠뜨릴 사건. 그리고 그것이 전환의 시작을 알리는 진정한 신호가 될 것이었다. 이 사건은 사람들 사이에 전례 없는 의심을 불러일으킬 것이었다. 불안이 다시금 피어오르고 환상의 장막 뒤에서 새로운 힘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할 것이었다. 그리고 보이페테르는 다시 한번 하늘의 징조를 언급했다. 전례 없는 천문 현상. 그것은 전 세계 어디서든 볼 수 있는 강렬한 빛이었다. 사람들은 저마다 다르게 해석할 것이었다. 누군가는 자연 현상이라 할 것이고 또 누군가는 무언가 거대한 일이 다가오고 있음을 직감할 것이었다. 그러나 오래된 기록들을 아는 자들에게는 이것이 곧 최종적인 전환점이라는 사실이 분명할 것이었다. 세계는 마지막 변화의 단계로 접어들 것이었다. 한국은 보이페테르가 예언한 대로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군사력도 경제력도 아니었다. 그것은 본보기였다. 한국이 이 시기를 어떻게 견뎌내느냐가 다른 나라들에게 거울이 될 것이었다. 황금의 남자는 떠오를 것이었다. 그러나 희생 없이는 불가능했다. 그는 자신의 진정한 역할을 맡기 전에 시련을 겪어야만 했다. 사람들은 그를 불신할 것이었고 공격할 것이었으며 보호해야 할 자들조차 그를 배신할 것이었다. 그러나 그의 사명은 막을 수 없었다. 시간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 보이페테르는 3일의 침묵에 대해 기록했다. 그것은 많은 이들에게 견딜 수 없는 시간이 될 것이었다. 그 기간 동안 사람들은 스스로를 마주해야 했다. 어떤 환상도 어떤 도피처도 존재하지 않았다. 준비된 자들은 깨달음을 얻겠지만 그렇지 못한 자들은 절망 속으로 빠져들 것이었다. 이강호 교수는 깊은 숨을 들이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헝가리 예언자의 말들은 단순한 예측이 아니었다. 그것은 지금 그의 눈앞에서 현실이 되고 있었다. 이강호 교수는 그 무게를 온몸으로 느꼈다. 예언은 단순히 먼 미래를 경고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다가올 순간을 대비하라는 부름이었다. 검은 뱀은 교묘하게 환상을 엮어가고 있었고 붉은 말은 마지막 돌격을 준비하고 있었다. 하지만 예언의 마지막 부분에는 더욱 놀라운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 보이페테르는 최후의 선택에 대해 말하고 있었다. 인류가 역사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단 한 번의 기회. 그 순간이 오면 운명은 더 이상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 결정되지 않고 사람들의 직접적인 선택에 의해 정해질 것이었다. 이강호 교수는 마지막 구절을 다시 읽으며 몸에 전율이 이는 것을 느꼈다. 보이페테르는 최후의 시간이 전쟁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 했다. 그것은 총과 칼이 아니라
선택으로 이루어지는 싸움이었다. 신호를 이해한 자들은 진실과 함께할 것이었고, 검은 뱀의 눈속임에 빠진 자들은 끝없는 공허 속으로 사라질 것이었다. 그리고 마지막 계시. 보이페테르는 집단적 각성에 대해 말했다. 어느 한순간 수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깨닫게 될 것이었다. 그것은 폭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서서히 다가오는 변화였다. 그동안 당연하게 받아들여졌던 현실이 붕괴하는 순간. 하지만 그 이후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 보이페테르는 직접적인 답을 남기지 않았다. 그는 단지 황금의 남자가 왕이 되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고 했다. 그의 역할은 지배자가 아닌 인류의 길잡이였다. 그의 존재 자체가 새로운 시대가 왔음을 알리는 신호가 될 것이었다. 이강호 교수는 조용히 필사본을 덮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는 알고 있었다. 예언은 더 이상 과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었다. 지금 우리는 예언 속 주기를 살고 있는 것일까? 당신은 보이페테르가 남긴 신호들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아래 댓글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이처럼 숨겨진 미스터리와 예언을 계속 탐구하고 싶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좋아요는 저희가 더 많은 흥미로운 이야기와 놀라운 계시를 전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이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더 깊은 미스터리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클릭하고 계속해서 진실을 탐험하세요.